내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1993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제 친구하고 제가 제 친구 데이비드가 가지고 있는 호수 캐빈에 놀러 갔습니다. 여름마다 가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날 오전이었는데요. 골프를 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빈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치와 그의 여자친구 쉴라가 호수로 가서요.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서 보트를 꺼냈죠. 제 친구 댄은 캐빈으로 가서 맥주와 소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덕을 내려가서 선착장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구명조끼를 집어들고 그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지퍼를 채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상스키를 들고 제 선착장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스키를 끼고 또 오른쪽 스키를 장착을 했죠. 쉴라는 보트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키 로프를 돌려서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이 바로 내 앞에 물에 철썩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 핸들을 집어들었는데요. 집어들면서 제가 리치한테 오케이 사인을 줬죠. 그러니까 리치는 바로 악셀을 밟고 보트는 뭐 아주 전속력으로 앞으로 질주를 했습니다. 근데 보트가 막 떠나는데 딱 내리다 보니까 로프가 이게 탄탄한 게 아니에요. 로프가 느슨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보트는 출발했고 이 느슨했던 로프가 이제 보트가 출발하니까 당겨지면서 엉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으로 제가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져서 호수 바닥까지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수 바닥에 머리가 철퍽하고 부딪혔죠. 그때 정말 놀랐지만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몸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제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턱이 가슴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변을 돌아보고 돌아봤는데 이게 물속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거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아주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 장면처럼 클릭 클릭 클릭하고 유년기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친구랑 야구하는 장면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고 그런 장면들이 지나가는 게 제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숨이 멎었습니다. 제 친구 댄이 그때 언덕 위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빠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때 근데 내가 물에 그냥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언덕을 다 내려왔는데도 제가 물 밖을 못 나오는 걸 보고 옷을 벗고 뛰어들어서 50야드로 수영을 해서 와서 제 몸을 밀었어요. 근데 제가 부표처럼 흐느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구명조끼를 붙잡고 제 머리를 건져냈어요. 머리를 건져내니까 머리에서 피가 쫙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제 눈을 들여다봤더니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댄이 막 소리를 쳤대요. 존 일어나. 근데 이제 반응을 못했죠. 그러니까 댄이 이제 너무 놀라서 저를 이제 무트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무트에 와서는 저를 이제 내려놓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한 달 전에 제 친구 댄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을 막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하고 코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식을 다시 차렸는데 댄이 막 저한테 소리 지더라고요. 존, 느낌 있어? 손발 움직여봐. 느낌 있어? 근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발에.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의식을 차려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자기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저를 내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닥터 모렌인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당신 살 수 있다. 지금 위중하지만 안정적이다.
나쁜 소식은 이 부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삶이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이 골절이 돼서 C 5번, 6번 척추 부상으로 사지마비가 왔다. 척추가 부서지고 구멍이 났다. 이런 부상 때문에 이제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방광과 대장 활동도 컨트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안 죽었습니다. 물론 제가 장애자가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역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정말 주저앉았죠. 저는 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고요. 정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건 악몽이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저는 정말 그 존 니콜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 에너지도 넘치는 그런 슈퍼 영업 사원이었는데 이제 저는 새로운 존 니콜스가 된 거예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다시 배워야 됐었어요. 장애인으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매일매일 역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6년을 재활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재활을 했고요. 제가 제 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신체 운동과 활동을 다시 다 배웠어요. 걷는 거, 옷 입는 것, 신발끈 매는 거, 머리 빗는, 아니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머리 그 쉐이빙 하는 것부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는 작은 승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제가 진짜 놀랍게도 제 능력의 70%를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체적인 재활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재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존 니콜스로서 팀 스포츠도 못하고요. 제가 너무 경쟁 스포츠 좋아했는데 하루에 14시간, 16시간, 18시간 잤고요. 풀타임으로 일도 못했고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을 했죠. 그러니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불안감에 시달리는 너무너무 많은 질문에 휩싸였죠. 제가 이제 상담도 했습니다. 상담사도 만났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의 익사할 뻔한 그 경험을 계속 떠올려야 됐고 또 새로운 장애자로서의 현실을 제가 받아들인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겪은 타입의 역경을. 여러분 제가 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제 장애 또 제 역경을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제 신체가 너무너무 빨리 피곤해집니다. 제 신체 우측은요 제대로 기능이 안 됩니다. 제가 신경손상이 있어서요. 오른손, 골반, 무릎, 오른쪽 발까지 오른쪽이 쫙 신경손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신체와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이라는 것은 정말 저처럼 대형 사고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전화 걸려 주저하는 거. 그다음에 또 가망 고객이 우리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그것도 다 작은 역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데일리 역경들, 매일매일 겪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사생활에서 또 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전략을 통해서 제 장애를 극복하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써서 MDRT도 달성을 하고요. TOT도 하고요. 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 3가지 전략은요. 여러 종류의 아무 종류의 역경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을 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또 그걸 계속 꾸준히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 전략 넘버 1. My pace, my race라는 것입니다. 내 페이스로 내 경주를 하라.
제가 재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다시 내 세계를 다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시 찾아야만 했어요. 그럼 매일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자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도 가치로운 인간이고 내가 소중한 인간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제 역경을 통해서 전 주저앉았어요. 제가 사고가 난 다음에 제 외모도 달라졌고요. 제가 느끼는 것도 달라졌고요. 제 행동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뜯겨져 나가고요. 제 존재감을 상실했어요. 그 존 니콜스라는 존재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고 전에 존이 있고 사고 후에 존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해서 옛날 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 그 심리학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사고 후의 존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새로운 존을 받아들여라. 역경이라는 건요, 뭐 크건 작건 우리를 좀 먹어갑니다. 이 역경이라는 건요, 우리의 본질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이걸 이해하면서 제가 내 존재를 찾는 방법은 결국 내 경주, 내 레이스를 내 페이스로 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죠. 요즘은요,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요,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하세요. 내 건강을 내 마인드를 향상하고 내 영혼을 향상하기 위해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전의 나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억하세요. 내 경주를 하셔야 되고 내 페이스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략은요, 변명 박멸기, thought trap라는 것인데요.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 역경 극복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다 변명이 있잖아요. 저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변명거리가 생각났을 때 우리가 이걸 이성으로 또 생각으로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더 그걸 빨리 제압을 해야 변명이 사라지고요. 따라서 더 여러분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게 전술인데요. 이런 변명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하면 제 역경을 제가 쉽게 극복하는데, thought zapper, 변명 박멸기라는 거예요. 박멸기. 이게 뭐냐? 이게 고무줄이에요. 제가 저 손목에 고무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변명거리가 생각나잖아요. 언제나 그 변명거리는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습니다. 자, 아프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10통화를 하기로 해요. 10명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명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전화해도 되잖아. 어제도 10명한테 전화했는데 뭐. 아니면 내가 이거 정말 그 부자 고객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할 거야. 그럴 때는 이 고무줄을 탁 하고 또 한번 튕겨줍니다. 그러면 변명이 탁 사라져요. 이거 고무줄 세례 몇 번 받잖아요. 그건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전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일일 승리, 데일리 승리, 데일리 빅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 승리라는 거는 뭐 여러분 사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함으로써 여러분의 긍정성이 높아지고요.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꿈과 목표를 달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만 승리하면 돼요. 아니, 누구나 다 빅토리, 누구나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승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생활에서 저는 이제 그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일 승리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6분간 플랭크를 하는 겁니다. 6분 플랭크가 뭐냐고요? 이게 푸시업 같은 건데 푸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걸 6분. 그 6분이요.
자, 이제 6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승리에는 항상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플랭크 6분을 하면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전에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려면 6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려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제 아내 미셸과의 관계에서도 이 1일 승리 전략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행복한 아내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그 데일리 빅토리는요, 제가 침대 정리를 제가 합니다. 제 아내가 깔끔한 침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엔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저희 침대 정리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죠? 막 그 장식용 쿠션, 베개, 그 다음에 막 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다 정리하는 거,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파워풀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칼렌더 리마인더와 그다음에 제가 꼭 그 어떤 그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는데요. 제가 외우는 주문이 뭐냐면 if then,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거야. 만약에 새벽 6시다. 그러면 근데 운동 시간이다. 처음에 플랭크를 하고 그러면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플랭크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어요? 제 기록은요 12분 38초입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간 연속 기록은요 3년 21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플랭크를 매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실수할 때 있죠. 못하는 날 있어요. 변명이 승리하는 날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 faltering, 비틀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완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비틀거릴 때마다 그거를 지속하지 않고 바로 제자리로 갑니다. 비틀거리는 건 실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 연속 기록이 깨졌다? 그러면 바로 새 기록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 승리는 이런 작은 성공의 연속이, 작은 성공이 누적되면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일 승리의 그러니까 이런 그 성공의 연속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if then을 씁니다. 만약에 8시 반이라면 그때부터는 10통화를 하고, 만약에 7시 반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30분 동안 독서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일 승리 전략, 그 다음에 if then, 만일 그렇다면 이란 컨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더 발휘하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아주 충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에서 내가 이렇게 일일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연속이 된다면 내 꿈과 목표, 그리고 좋은 대인 관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액션으로 취해보죠. 이러한 내 경주, 내 페이스, 그 다음에 변명 박멸기와 그 다음에 데일리 빅토리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 10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이 벌어진 날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요. 4만 5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3만 5천 명이 현장에 있었고요. 저는 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폰에서 30초 전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온용 웜으로 다 벗어 던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3, 2, 1 땅 하고 이제 총성이 울렸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마라톤이 시작이 됐어요. 한 2마일은요 정말 제가 흥분감에 그냥 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그냥 모르고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U2가 이제 무대에서 U2의 보노가 It's a beautiful day, don't let it get away 막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다른 주자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키. 이 베키라는 사람이요. 그 시카고 마라톤 5시간 30분 그룹의 페이스메이커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절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부상당해서 이번에 못 뛴다면서 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베키 제가 그냥 다 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고무줄 한번 탁 튕기고 제가 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마라톤 완주라는 명분도 있었고요. 제 욕망에 불타올라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 머리와 가슴으로 벅차올라서 나는 마라톤을 뛰겠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주 동안 트레이닝을 했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1일 승리를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정말 제 진정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키가 기뻐하면서 렛츠고 가자. 그래서 12마일 동안 뛰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5마일 뛰었고요. 그러니까 위글리필드 쪽으로 뛰었어요. 근데 시카고 컵스의 경기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또 5마일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뛰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또 2마일 뛰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마이클 조튼하고 시카고 불스가 그 농구를 하는 유나이티드 센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14마일까지 뛰었는데 그때부터 무릎이 꺾이는 거예요. 저 오른쪽 무릎이 꺾이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일어나면서 보니까 베키하고 제가 같이 그 페이스메이킹 그룹이 먼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 측면을 보니까 내 변명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쿨 버스가 drop out runner라고요. 중도 포기자 버스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내가 여기 14마일까지 달렸는데 안 돼. 또 고무줄 막 3번 튕겼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5마일 동안요, 반마일은 발을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속보로 했다가, 질질 끌고, 속보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가다, 끌고 가다, 이랬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죠. 내 레이스다. 내 페이스로 가야 된다. 내 경주다. 그러니까 19마일을 뛰었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가 완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못 움직여. 근데 또 마침 또 보니까 그 스쿨버스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변명거리를 내 머릿속에서 너 완주 못해. 네 다리가 지금 안 움직이잖아. 그리고 내년에 마라톤이 또 있잖아. 뭐 이런 거요.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그래서 제가 안 돼. 완주해야 돼. 그러면서 또 다시 고무줄 탁 한번 튕겨주고. 왜냐면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자신한테. 이거 오피셜하게 제가 약속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완주 기록을 인정받으려면 6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7마일과 385야드만 더 가면 되는데 제가 막 계산을 했어요. 그럼 내 페이스가 한 마일당 15분을 움직여야지 제가 완주 기록을 인정받고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09년 시카고 마라톤의 우승자가 2시간 5분 41초에 1등 주자가 들어왔거든요. 평균 주자가 4시간 10분에 다 끊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속보를 했죠. 속보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3만 5천 명 중에서요. 제가 3만 2,306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약속을 지켰고 제가 우승을 했고 빅토리를 했고 제 시간은 6시간 9분 59초로 들어와서요. 공인 기록을 세웠고 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 C56번 척추 부상 사지마비 환자치고는 나쁘지 않죠? 감사합니다.